존경하는 여러분, 모든 해산물이 다 좋은 것은 아니며 심지어 신선한, 고급, 비싼이라는 이름이 붙은 많은 종류가 중년과 고령자에게 가장 안전하지 않은 선택인 경우도 많습니다. 반대로 작고 저렴하며 때로는 무시되기까지 하는 해산물들이야말로 현대 영양학이 완전히 새롭게 평가하고 있는 진정한 영양의 보물창고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을 그 작고 저렴한 해산물 9가지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9가지 해산물은 가격이나 고급스러움이 아니라 영양 밀도, 안전성, 오메가3 함량, 수은 위험, 그리고 60세 이후의 신체에 대한 적합성을 기준으로 순위가 매겨졌습니다. 이 목록은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이는 이름들이지만 비싼 대형 어류보다 훨씬 강력하게 심장과 뇌를 보호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분들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또한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해산물에 대한 가장 위험한 오해들을 하나씩 밝혀낼 것입니다. 특히 소비자 중 극히 일부만 제대로 설명을 들어본 개념인 초고속 냉동된 작은 생선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것은 광고 문구가 아니라 해당 해산물이 건강을 지켜주는 식품인지 아니면 시간이 지날수록 몸을 소모시키는 음식인지를 직접적으로 결정하는 과학적 기준입니다. 미국, 유럽, 캐나다의 여러 연구에 따르면 어획 직후 올바르게 냉동된 해산물은 며칠 동안 얼음 위에 놓인 신선한 생선보다도 영양을 더 잘 보존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며, 이는 우리의 전통적인 믿음과 완전히 반대되는 진실입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저는 해산물을 어떻게 먹어야 몸이 가장 잘 흡수하는지, 더부룩함을 피하고 조용한 염증을 예방하며 불면을 피하는 방법까지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이는 고령자들이 자주 겪지만 식습관과 거의 연결짓지 않는 문제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슈퍼마켓에서 안전한 해산물을 고르는 방법을 알려드려 겉으로는 아주 신선해 보이지만 이미 대부분의 영양 가치를 잃어버린 제품에 더 이상 속지 않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주제가 중요하다고 느끼신다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며 알림을 켜서 다음 콘텐츠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댓글에 숫자 1을 남겨 자신의 건강에 대한 관심을 표현해 보세요. 고령자의 건강에 좋은 9가지 생선을 소개하기 전에 저는 여러분께 초고속 냉동된 작은 생선이라는 개념의 실체를 먼저 밝혀드리고자 합니다. 이는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한 번도 제대로 설명을 들어본 적이 없는 개념이며, 눈앞에 있는 해산물이 만병통치약인지 아니면 속임수에 불과한 포장인지를 직접적으로 결정하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우리 대부분은 신선하다라는 말에 속아왔습니다. 슈퍼마켓에서 얼음 위에 놓인 생선들을 보고 맑은 눈과 윤기 나는 피부를 확인한 뒤 곧바로 어제 잡힌 생선이며 영양 가치가 그대로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생선이 물 밖으로 나오는 순간부터 세포 분해 과정은 이미 시작됩니다. 생선 살 속의 내부 효소는 멈추지 않고 작용하며 조직 구조를 파괴하고, 그 결과 영양소는 시간 단위로 감소합니다. 이는 특히 심장과 뇌가 의존하는 귀중한 지방인 오메가3에서 더욱 두드러집니다. 공기 중에 산소와 접촉하는 순간 오메가3는 산화되기 시작하여 질이 떨어지는 형태로 변하거나 심지어 몸에 해로운 물질로 바뀝니다. 얼음 위에 놓인 신선한 생선은 사흘만 지나도 초기 오메가3의 최대 40%를 잃을 수 있지만, 소비자는 이를 전혀 알지 못한 채 여전히 최고의 음식을 먹고 있다고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초고속 냉동이라는 개념이 현대 해산물 산업의 핵심 기준이 되었습니다. 생선을 물에서 끌어올린 직후 즉시 처리하여 극저온에서 냉동하면 분해 과정은 거의 완전히 멈추게 됩니다. 박테리아는 증식할 틈이 없고, 효소는 조직을 파괴할 시간을 얻지 못하며, 영양소는 생선이 바다를 헤엄치던 순간 그대로 보존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냉동된 생선은 자연 상태의 오메가3 함량을 거의 완벽하게 유지하며, 이는 시장에서 얼음에 재워진 생선이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여러 실험에서는 초고속 냉동 생선이 오래 전시된 활어 신선 생선보다도 더 신선하고 영양이 풍부하다는 결과까지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개념이 최고의 왕좌에 오르게 되는 진짜 이유는 여러 중요한 요소들의 결합에 있습니다. 첫째는 생선의 크기입니다. 작은 생선은 수명이 짧고 낮은 먹이 사슬에 위치하며 수은이나 미세 플라스틱을 축적할 시간이 거의 없기 때문에 항상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 이는 양식 연어, 대형 참치, 황새치가 결코 보장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둘째는 자연산이라는 점입니다. 자연에서 자란 생선은 조직이 탄탄하고 영양이 자연 그대로이며 항생제도 성장 촉진제도 없습니다. 그리고 셋째이자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배 위에서 즉시 이루어지는 초고속 냉동 기술. 이것이 바로 바다가 준 모든 정수를 지켜내는 열쇠입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모두 갖추어질 때 여러분은 안전성과 영양 모두에서 정점에 이른 해산물을 손에 넣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해산물 1위라는 명칭이 특정 한 종류의 이름에 속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정어리, 청어, 작은 고등어, 알래스카 대구, 어떤 작은 생선이든 자연산이며 배 위에서 초고속 냉동되었다면 소비자들이 여전히 신뢰하고 있는 얼음에 재운 신선 생선을 훨씬 능가합니다. 이는 우리가 어릴 때부터 배워온 전통적인 신선함의 개념을 완전히 뒤엎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해산물의 진정한 가치는 어떤 어종을 선택하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다를 떠난 첫 순간부터 어떻게 보관되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기준에 맞게 초고속 냉동된 작은 생선 한 조각은 시장에서 판매되는 어떤 대형 생선보다도 더 풍부한 오메가3화, 더 높은 순도, 그리고 압도적인 안전성을 여러분의 몸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오늘 목록에서 1위에 오른 식품은 익숙하면서도 가장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이름, 바로 굴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바로 먹고 싶을 정도로 좋아하는 분들이 있는 반면 세균 감염이 걱정되고 기생충이 두렵고 심지어 바다바닥의 독소를 우려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좋아하면서도 두려워하는 감정이 공존하기 때문에 굴은 실제 영양 가치가 해산물 중 최상위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오해를 많이 받는 식품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고대 로마 시대부터 굴은 소량만 먹어도 고품질 우유 한 잔에 맞먹는 영양을 제공한다고 하여 바다의 우유로 불려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지는 성분은 아연으로 이는 면역력, 호르몬 기능, 남성 활력을 결정하는 핵심 미네랄입니다. 굴에는 소고기보다 아연이 약 7.8배 더 많이 들어있어 고령자는 일주일에 익힌 굴 덤3개만 먹어도 별도의 보충제 없이 하루 아연 필요량을 충분히 충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굴이 오늘날 이 목록의 최상위에 오른 이유는 단순히 영양 함량 때문만은 아니며 현대 양식 기술의 발전과도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흔히 있었던 생굴은 세균에 쉽게 감염된다. 굴은 진을 깨서 독소를 축적한다. 라는 우려는 한때 사실이었지만 더 이상 현재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굴은 깨끗한 해역에서 공중에 매달아 기르는 방식으로 양식되어 바다 바닥의 진흙과 접촉하지 않습니다. 판매 전에는 깨끗한 물이나 자외선 기술을 이용한 정화 과정을 거쳐 대부분의 세균과 불순물을 제거합니다. 이 때문에 굴은 생산부터 유통까지 품질 관리가 가능한 몇 안 되는 해산물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또 하나 많은 고령자들이 잘 모르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굴의 수명은 매우 짧아 몇 달에서 길어야 1년 남짓에 불과합니다. 이 때문에 굴은 황새치나 대형 참치처럼 수은을 축적할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굴을 수은 함량이 극히 낮은 해산물로 분류하고 있으며 중년층,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 독소 제한 식단이 필요한 사람 모두에게 적합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연뿐만 아니라 굴은 자연 상태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비타민 B1이 공급원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비타민 B1B가 부족하면 중년 이후 어지럼증, 기억력 저하, 손발 저림, 얕은 수면, 만성 피로가 나타나기 쉽습니다. 일주일에 1지회 익힌 굴을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에너지 수준, 수면의 질, 정신적 맑음이 눈에 띄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고령자가 굴을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섭취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반드시 익힌 굴을 선택하는 것이 좋으며 찌기, 굽기, 죽이나 국으로 조리하는 방법이 적합합니다.
생굴은 면역력이 약하거나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에게 적합하지 않습니다. 둘째, 섭취량은 한 번에 이취 4개 정도 주 1, 2회면 충분합니다. 셋째, 생강, 파, 레몬, 약간과 함께 먹으면 소화를 돕고 고령자에게 흔한 속이 찬 느낌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항상 원산지와 양식 지역이 명확하고 정화 과정이 신뢰할 수 있는 인증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위가 해산물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중요성을 강조했다면 2위는 특히 중년과 고령자에게 기존의 많은 인식이 바뀌어야 함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소형 대서양 고등어 통조림은 오랫동안 값싸고 짜며 신선하지 않다는 이미지로 과소평가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매우 순수하고 안정적인 오메가 3 공급원 중 하나로 시장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생선보다 오히려 뛰어난 경우도 많습니다. 이유는 매우 단순합니다. 통조림 고등어는 배 위에서 즉시 처리되어 깨끗이 손질된 뒤 익혀지고 무균 환경에서 밀봉됩니다. 캔의 뚜껑이 닫히는 순간 오메가 3 단백질 미네랄이 모두 그대로 잠금 상태가 되어 산화될 기회를 잃게 됩니다. 반면 얼음 위에 여러 날 놓인 생선은 겉보기에는 여전히 먹음직스러워 보여도 오메가 3의 절반 이상을 이미 잃었을 수 있습니다. 이는 나이가 들수록 오메가 3의 합성과 흡수 능력이 감소하는 고령자에게 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소형 고등어가 2위에 오르게 된 또 하나의 장점은 부드러운 뼈입니다. 통조림 과정에서 고온으로 조리되면서 생선뼈는 입안에서 거의 녹을 정도로 부드러워져 일부 보충제처럼 속을 더부룩하게 하지 않으면서도 자연 칼슘을 최적으로 흡수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는 골다공증 위험이 있거나 척추 통증, 퇴행성 관절 문제를 가진 분들에게 매우 훌륭한 선택입니다. 칼슘뿐만 아니라 소형 고등어는 철분, 아연, 셀레늄, 비타민, B12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피로 감소, 혈액순환 개선, 기억력 향상, 정서적 안정에 도움을 줍니다. 50세 이후 비타민, B7 결핍이나 빈혈을 겪는 분들은 소형 고등어를 꾸준히 섭취할 경우 눈에 띄는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소형 고등어는 수명이 짧아 수은, 미세 플라스틱, 중금속을 축적할 시간이 거의 없기 때문에 고령자에게 매우 안전한 해산물 중 하나입니다. 이는 황새치나 대형 참치처럼 고령자가 가능한 한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큰 생선들과 비교했을 때 뚜렷한 장점입니다. 소형 고등어는 기저질환이 있거나 장기간 약물을 복용 중인 경우에도 비교적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가 고등어 통조림을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섭취하려면 물이나 올리브유에 담긴 제품을 선택해 염분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캔을 연 뒤 짠맛이 걱정된다면 미지근한 물로 가볍게 헹군 후 채소, 토마토, 아보카도, 고구마와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식품들은 오메가 3 흡수를 돕고 소화를 더욱 편안하게 해줍니다. 고등어 통조림은 점심이나 이른 저녁에 섭취하는 것이 좋으며 늦은 시간에는 위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주일에 1, 2캔만으로도 기억력 개선, 혈중 지질 안정, 하루 에너지 증진에 충분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형 고등어는 화려하거나 고급스러워 보이지는 않지만 식품의 가치는 가격이나 겉모습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때로는 소박한 고등어 한 캔이 며칠 동안 얼음 위에 놓였던 신선 생선 진열대보다 훨씬 큰 가치를 지닐 수 있습니다. 고령자에게 소형 고등어는 안전하고 경제적이며 효과적인 선택으로 주방 속에 숨겨진 진정한 영양의 보물창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3위에서는 가장 많이 오해받아 왔던 식품 중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 초록 잎홍합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바닷물을 걸러 먹는 생물이라는 이유로 홍합은 분명히 더럽고 독에 쉽게 오염되며 각종 불순물이 가득할 것이라고 생각해 이를 피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현대의 양식 환경은 과거와 완전히 달라
이러한 인식은 더 이상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이 잘못된 인식 때문에 특히 중년과 고령자들이 매우 안전하고 영양가 높은 해산물을 무심코 놓쳐왔습니다. 현대 양식 시스템에서 홍합은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듯 진흙 바닥에서 살지 않습니다. 대신 수면 위에 매달린 상태로 자라며 지속적인 해류를 통해 깨끗한 플랑크톤을 공급받습니다. 중금속이 존재할 수 있는 해저 퇴적물과 접촉하지 않으며 항생제나 성장 촉진제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한국, 유럽에서는 모든 홍합 양식 구역이 수질, 미생물, 중금속 검사를 거친 뒤에만 수확이 허용되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해역 전체가 즉시 중단됩니다. 이러한 관리 덕분에 초록이 홍합은 고령자에게 가장 순수하고 안전한 해산물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영양 측면에서 보면 초록이 홍합은 진정한 보물입니다. 풍부한 철분은 50세 이후 흔히 나타나는 빈혈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홍합에 들어있는 망간은 에너지 대사를 돕고 몸의 무기력함을 줄여줍니다. 비타민 B율비가 매우 풍부해 기억력 향상, 손발 저림 완화, 수면 개선에 도움이 되며 이는 중년층에서 매우 자주 나타나는 증상들입니다. 홍합 단백질은 순수하고 소화가 잘 되어 심혈관 보호를 위해 붉은 고기를 줄이면서도 근육을 유지하고 싶은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비용 대비 영양 가치로 보면 초록이 홍합은 탁월하여 많은 전문가들이 이를 잘 선택하는 사람을 위한 슈퍼푸드라고 부릅니다. 고령자에게 초록이 홍합이 특히 좋은 또 하나의 이유는 먹기 쉽고 소화가 편하며 주간 식단에 부담 없이 포함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생강을 넣어 찌거나 맑은 국으로 끓이거나 샐러드에 섞거나 채소와 함께 볶아도 소화 기능이 예전 같지 않은 분들에게 무리가 없습니다. 안전한 섭취를 위해 고령자는 반드시 충분히 익힌 홍합만 드셔야 하며 생이나 덜 익힌 상태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만 섭취해도 철분, 비타민 B12, 각종 미네랄을 보충하기에 충분하며 위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구매 시에는 양식 지역 인증이 있는 냉동 홍합이나 신뢰할 수 있는 출처의 신선한 홍합을 선택하고 이상한 냄새가 나거나 물에 씻어도 껍질이 다치지 않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초록이 홍합이 3위에 머무른 이유는 주로 맛의 개성이 뚜렷해 모든 사람에게 잘 맞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안전성, 순도, 영양 가치, 고령자 건강 지원 측면에서 보면 초록이 홍합은 거의 완벽에 가깝습니다. 한때 의심받던 식품이었던 초록이 홍합은 이제 그에 걸맞은 위치를 되찾고 있습니다. 중년과 고령자의 건강을 위해 가장 영양가 높고 접근하기 쉽고 안전한 해산물 중 하나입니다. 올바르게 선택하고 조리한다면 초록이 홍합은 에너지를 유지하고 혈액을 건강하게 하며 뇌 기능을 보호하는데 조용히 힘을 보태는 든든한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4위는 알래스카 야생 연어에게 돌아갑니다. 익숙한 이름이지만 오해가 많은 식품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어는 몸에 좋다고 믿고 있지만 실제로 시장에 판매되는 연어의 대부분은 공장식으로 양식된 연어로 영양과 안전성 면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순위에서 언급되는 연어는 오직 야생 연어이며 특히 알래스카의 차가운 바다를 대표하는 소키 연어와 킹 연어 두 종류만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 특징은 완전히 자연적인 서식 환경입니다. 가두리 양식이 없고 항생제도 없으며 바다의 제거제나 인공 사료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차가운 해류 속에서 수천 킬로미터를 헤엄치며 작은 새우와 플랑크톤 같은 자연 먹이를 사냥합니다. 그 결과 인공 색소 없이도 선명한 붉은 살색이 형성되고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아스타잔틴 함량도 매우 높습니다. 이는 양식 연어가 인위적으로 색을 더해야만 얻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야생 연어의 오메가3는 오메가6와 자연스럽게 균형을 이루어 염증을 줄이고 혈액 순환을 개선하며 혈관을 보호하고 기억력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반면 양식 연어는 오메가6 비율이 높아 조용한 염증을 유발하기 쉬운데 이는 중년층이 특히 피해야 할 요소입니다. 오메가3 외에도 야생 연어는 질 좋은 단백질, 셀레늄, 비타민 B1, B가 풍부해 근육 유지, 신경 보호,
에너지 증진에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이유로 야생 연어를 전통식품으로 섭취해 온 한랭 지역 주민들은 심혈관 질환과 인지기능 저하 비율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하나의 강점은 알래스카의 엄격한 어획 관리 시스템으로 이는 지속 가능성과 안전성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보장합니다. 가격은 양식 연어보다 높지만 심장, 뇌, 면역에 제공하는 이 점은 그 차이를 훨씬 뛰어넘습니다. 매일 먹는 음식은 아니지만 건강하고 맑은 삶을 원하는 중년층의 식단에 주기적으로 포함될 가치가 충분합니다. 야생 연어가 4위에 머문 이유는 가치가 낮아서가 아니라 상위 세 가지 식품이 순도와 오메가3 함량에서 더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생 연어는 여전히 바다가 인간의 건강을 위해 선물한 가장 강력한 식품 중 하나입니다. 5위는 익숙하지만 종종 과소평가되는 해산물 그룹인 오징어, 갑오징어, 문어입니다. 가정식과 해산물 식당에서 너무 자주 등장하다 보니 곁들임 요리나 술안주 정도로 여겨지지만 실제로는 마흔을 넘긴 사람들에게 매우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선택지 중 하나입니다. 영양학적 관점에서 보면 이 식품군은 대형 어류가 갖기 어려운 여러 뛰어난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오징어와 문어의 첫 번째 강점은 순수하고 소화가 잘 되며 포화지방이 거의 없는 단백질 공급원이라는 점입니다. 중년 이후에는 근육량이 감소하고 지방 대사 능력도 떨어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깨끗한 단백질 섭취가 매우 중요해집니다. 이 해산물 그룹은 근육의 힘을 유지하고 체형 관리에 도움을 주며 심혈관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여주어 많은 전문가들이 붉은 고기를 대체할 수 있는 건강한 선택지로 평가합니다. 이 그룹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매우 짧은 수명에서 오는 자연적인 안전성입니다. 대부분의 오징어와 문어는 수개월에서 길어도 2년 정도만 살며 먹이 사슬의 낮은 단계에 위치해 수은이나 중금속을 축적할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이는 수십 년을 사는 대형 어류가 상대적으로 많은 독소를 함유할 수 있는 것과 뚜렷한 차이를 만듭니다. 이러한 자연적 순도 덕분에 오징어는 중년층,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 해양 오염을 걱정하는 이들에게도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는 해산물이 됩니다. 미량 영양소 측면에서 오징어와 문어는 조혈 과정과 신경 기능 유지에 필수적인 미네랄인 구리를 상당량 제공합니다. 또한 아연이 풍부해 면역력을 높이고 호르몬 균형을 돕으며 피로 후 회복을 빠르게 합니다. 이 그룹에 들어있는 비타민 B1B 함량은 특히 중요합니다. 비타민 B1B 결핍은 40세 이상에서 기억력 저하, 손발 저림, 불면, 에너지 감소를 일으키는 흔한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이 해산물들을 꾸준히 섭취하면 정신적 맑음, 집중력, 하루 에너지 수준이 개선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장점은 오징어와 문어의 다양한 조리 가능성입니다. 구이, 찜, 볶음, 샐러드, 조림, 심지어 사시미까지 폭넓게 활용할 수 있어 먹기 쉽고 물리지 않으며 다양한 입맛에 잘 맞습니다. 이러한 유연성 덕분에 중년층도 지루함 없이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징어, 갑오징어, 문어가 5위에 자리한 이유는 영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상위 후보들이 오메가3 함량에서 더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도, 안전성, 단백질의 질을 기준으로 보면 이들은 여전히 중년 건강을 위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선택지 중 하나입니다. 이는 익숙한 식품이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가치를 지닐 수 있음을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6위는 알래스카 대구 또는 알래스카 폴락으로 불리는 생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형 패스트푸드 체인의 생선 버거에 자주 사용된다는 이유로 이를 평범하고 저렴한 생선으로 여기곤 합니다. 이로 인해 품질이 낮거나 값싼 생선살을 압착한 부스러기 생선이라고 오해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글로벌 대기업들이 알래스카 대구를 선택하는 이유는 비용이 낮아서가 아니라 대규모 식품 산업의 필수적인 안전성, 안정성, 영양 품질이라는 가장 엄격한 기준을 충족하기 때문입니다. 알래스카 대구가 두드러지는 첫 번째 이유는 전적으로 자연 상태에서 자란다는 점입니다. 가두리 양식이 없고 인공 사료도 없으며 항생제나 화학 처리도
전혀 사용되지 않습니다. 알래스카 대구는 차갑고 거의 원시 상태에 가까운 베링해에서 성장합니다. 이곳은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보존된 해양 생태계 중 하나로 물고기들이 자연적인 조건 속에서 본능에 따라 먹이를 사냥하며 살아갑니다. 짧은 수명과 먹이 사슬의 낮은 위치 덕분에 알래스카 대구는 수은이나 중금속을 거의 축적하지 않으며, 이는 간, 신장, 심혈관 보호를 위해 독소 섭취를 줄여야 하는 중년층에게 특히 중요한 장점입니다. 안전성뿐만 아니라 알래스카 대구는 매우 뛰어난 순수 단백질 공급원이기도 합니다. 단백질 함량은 높지만 지방은 매우 적어 체중 관리, 혈중 지방 조절, 붉은 고기에서 오는 포화지방 섭취를 피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이상적인 선택입니다. 여기에 더해 알래스카 대구는 셀레늄과 아연이 풍부해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세포를 보호하고 면역 기능을 지원하며 신체 회복 과정을 촉진합니다. 특히 셀레늄은 마흔 이후 자연적인 항산화 능력이 저하되기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알래스카 대구가 높은 평가를 받는 또 다른 이유는 어획 이후의 처리 과정에 있습니다. 소비자에게 전달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일부 생선과 달리 알래스카 대구는 가장 신선한 상태에서 즉시 필레로 가공되어 빠르게 냉동됩니다. 초고속 냉동 기술 덕분에 영양소는 그대로 유지되고 살의 조직은 부드럽고 담백하며 특유의 맛을 간직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뉴욕, 서울, 도쿄, 어디에서 먹어도 알래스카 대구 제품의 품질은 항상 일정합니다. 만약 이것이 저품질 생선이었다면 어떤 국제 인증 기관도 매일 수백만 인분의 식사에 사용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알래스카 대구가 6위에 위치한 이유는 영양 가치가 낮아서가 아니라 상위에 오른 후보들이 오메가3 함량에서 더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결도, 안정성, 안전성, 단백질 가치 측면에서 알래스카 대구는 중년 식단에 매우 현명한 선택입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지속 가능하고 조리하기 쉬우며 모든 연령층에 잘 맞는 생선으로 독소로부터 몸을 보호하면서도 높은 영양 품질을 유지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특히 이상적인 해산물입니다. 7위는 너무 작아서 많은 사람들이 그저 주방의 보조 재료 정도로만 여기는 해산물이지만, 실제로는 크고 비싼 여러 생선보다 훨씬 강력한 영향력을 지닌 식품, 바로 멸치입니다. 많은 가정에서 멸치는 국물, 찌개, 조림, 볶음, 양념 정도로만 사용됩니다. 이러한 친숙함과 소박함 때문에 멸치의 진정한 가치를 가볍게 보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 멸치는 중년층이 매주 섭취해도 될 만큼 오메가3가 풍부하고 매우 깨끗하며 안전한 식품 중 하나입니다. 멸치의 첫 번째 강점은 놀라울 정도로 높은 오메가3 함량입니다. 소량만 섭취해도 순수한 오메가3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으며 일부 야생 연어보다 더 많은 양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오메가3는 기억력, 심혈관 건강, 체내 염증 억제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40세 이후 사고의 명확성이 점차 떨어지고 혈관 노화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에 멸치를 통한 자연 오메가3 보충은 매우 중요해집니다. 그러나 멸치를 특히 안전한 선택으로 만드는 요소는 바로 작은 크기와 매우 짧은 수명입니다. 수십 년을 살며 중금속을 축적하는 대형 어류와 달리 멸치는 몇 개월에서 길어도 1년 정도만 살기 때문에 수은이나 미세 플라스틱이 몸에 쌓일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이는 간, 신장, 신경계를 보호하기 위해 독소 섭취를 줄여야 하는 중년층에게 매우 중요한 장점입니다. 해양 오염이 점점 심각해지는 현실에서 멸치처럼 거의 완벽에 가까운 청결도를 가진 해산물을 찾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큰 장점은 멸치를 통째로 먹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를 통해 다른 생선에서는 충분히 얻기 어려운 영양소를 온전히 흡수할 수 있습니다. 뼈에 들어있는 칼슘은 뼈와 관절을 튼튼하게 하고 골다공증 위험을 낮춰줍니다. 철분과 비타민 B1B는 빈혈 예방, 기억력 개선, 피로 감소에 도움을 줍니다. 아연과 셀레늄은 면역력을 높이고 세포 노화를 억제하며 신경계 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멸치는 알약처럼 작지만 필수 영양소를 모두 담고 있는 자연 영양 캡슐에 비유되곤 합니다. 안타깝게도 멸치는 값이 싸고 너무 익숙하다는 이유만으로 종종 저평가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입 연어나 대형 참치를 사는 동안 강력하면서도 순수한 영양식품이 바로 주방 안에 있다는 사실을 놓치고 있습니다. 멸치가 7위에 머문 이유는 영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상위에 위치한 식품들이 오메가3 함량이 극히 높거나 양식 및 어획 방식에서 특별한 강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성과 활용 편의성을 고려하면 멸치는 중년층 식단에 매우 자주 등장해도 손색이 없는 식품입니다. 이는 작고 평범해 보이는 식품이 때로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큰 힘을 품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8위는 청어입니다. 청어는 몸집은 작지만 수세기 동안 북유럽 여러 나라의 식문화와 건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온 생선입니다. 많은 아시아 가정의 일상 식탁에서는 그다지 익숙하지 않지만 청어는 바다가 선물한 가장 강력한 천연 오메가 3 공급원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청어가 눈에 띄는 외형이나 비싼 가격을 갖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양 밀도는 많은 대형 어류들이 자리를 내줄 만큼 뛰어나다는 사실입니다. 청어의 첫 번째 두드러진 장점은 세계 최고 수준에 속하는 오메가 3 함량입니다. 중년층에게 오메가3는 단순한 좋은 지방을 넘어 혈관과 뇌 건강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이는 혈관 내 염증을 줄이고 혈액 순환을 개선하며 신경세포의 유연성을 높이고 기억력을 또렷하게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실제로 청어를 자주 섭취하는 식습관을 가진 여러 나라들은 전 세계 평균에 비해 심혈관 질환과 치매 발생률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메가3가 풍부할 뿐만 아니라 청어는 대형 어류가 갖기 어려운 높은 안전성도 함께 제공합니다. 몸집이 작고 수명이 짧기 때문에 청어는 수은이나 다른 중금속을 거의 축적하지 않습니다. 먹이 사슬의 낮은 단계에서 플랑크톤을 먹고 살아 대형 포식 어종에서 흔히 발견되는 독소 원천과 접촉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특성 덕분에 청어는 중년층, 특히 기저질환이 있거나 간과 신경 보호를 위해 저독소 식단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매우 안전한 선택이 됩니다. 또 하나의 특별한 점은 청어가 통조림 형태로 먹을 때 대부분 통째로 섭취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한 마리 전체를 먹으면 청어가 지닌 모든 영양소를 그대로 흡수할 수 있습니다. 부드러운 뼈는 천연 칼슘을 공급해 나이가 들수록 높아지는 골다공증 위험을 낮추고 척추를 보호합니다. 청어에 들어있는 비타민 D는 칼슘 대사를 돕고 면역력을 강화하며 내장에 풍부한 셀레늄과 비타민 B1B는 에너지 수준을 높이고 신경 기능과 정신적 맑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럼에도 청어가 더 높은 순위가 아닌 8위에 머문 이유는 상위에 위치한 후보들이 그램당 영양 밀도가 더 높거나 대중적 인지도가 더 넓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 해도 청어는 중년 건강을 위한 매우 현명한 선택 중 하나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영양이 풍부하고 깨끗하며 안전하고 접근성이 좋고 가격도 합리적입니다. 실제로 식단에 청어를 주기적으로 추가한 많은 사람들은 몇 주 만에 에너지 수준, 기억력, 수면의 질이 눈에 띄게 개선되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청어가 8위에 위치한 것은 가치가 낮아서가 아니라 이 목록에서 영양 경쟁이 매우 치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심혈관과 뇌를 보호하는 능력만 놓고 본다면 청어는 중년층이 장기적으로 꾸준히 유지해야 할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선택지 중 하나입니다. 이는 슈퍼푸드가 반드시 비싸거나 희귀할 필요는 없으며 때로는 여러 세대에 걸쳐 한 문화를 지탱해온 소박한 작은 생선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9위는 정어리입니다. 정어리는 바다가 선물한 소형 어종 중에서도 영양이 가장 풍부한 생선 중 하나입니다. 외형과 크기가 비교적 비슷해 천거와 같은 그룹으로 묶이는 경우가 많지만 정어리는 중년 건강에 이상적인 선택이 될 수 있는 고유한 장점을 분명히 지니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영양 전문가들은 그램당 영양 밀도를 기준으로 할 때 정어리를 세계에서 가장 영양 밀도가 높은 식품 중 하나로 평가합니다.
정어리의 진정한 가치를 이해하는 것은 나이가 들수록 심장, 뇌, 뼈와 관절을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해답을 손에 쥐는 것과 같습니다. 정어리의 가장 인상적인 특징은 매우 높은 오메가3 함량으로 여러 측정에서 청어보다도 높은 수치를 보이기도 합니다. 정어리에 함유된 오메가3는 자연 구조를 지녀 흡수가 잘 되고 전신 염증을 줄이며 혈관 탄력을 개선하고 신경세포의 기능을 최적화합니다. 마흔을 넘긴 이후에는 뇌졸중, 부정맥, 기억력 저하 위험을 낮추는 데 핵심적인 요소가 됩니다. 만성 피로, 집중력 저하, 잦은 건망증을 겪던 많은 사람들이 정어리를 몇 주간 꾸준히 섭취한 뒤 뚜렷한 변화를 느끼기도 합니다. 정어리의 또 다른 뛰어난 장점은 거의 완벽에 가까운 순도입니다. 수명이 짧은 작은 어종이기 때문에 정어리는 수은이나 다른 중금속을 축적할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이로 인해 정어리는 고령자,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 임산부, 어린이 모두에게 안전한 선택이 됩니다. 대형 어류의 오염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정어리는 영양이 풍부하면서도 자연적으로 깨끗한 몇 안 되는 해산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어리는 오메가 3화 안전성에 그치지 않고 매우 완성도 높은 영양 구성을 자랑합니다. 정어리를 먹을 때 우리는 살, 뼈, 껍질, 내장까지 통째로 섭취하게 되며 이를 통해 칼슘, 비타민 D, 아연, 셀레늄, 비타민 B3를 온전히 흡수할 수 있습니다. 칼슘과 비타민 D는 뼈를 튼튼하게 하고 골다공증 위험을 줄이며 혈압 안정에도 도움을 줍니다. 비타민 B3와 철분은 신경 기능을 개선하고 어지럼증을 완화하며 하루 에너지 수준을 높여줍니다. 셀레늄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 노화와 관련된 세포 손상으로부터 몸을 보호합니다. 정어리가 높은 평가를 받는 또 하나의 이유는 연중 내내 안정적으로 섭취할 수 있는 편의성입니다. 통조림 정어리는 가장 신선한 상태에서 바로 처리되고 밀봉되어 영양 손실을 최소화하며 운송 과정에서의 세균 오염이나 품질 저하 위험도 크게 줄여줍니다. 작은 정어리 한 캔은 값비싼 신선 요리 여러 가지와도 비교하기 어려울 만큼 높은 영양 가치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안정성은 바쁜 중년층에게 빠르고 간편하면서도 질 높은 영양 해결책이 됩니다. 정어리가 9위에 자리한 이유는 다른 식품보다 가치가 낮아서가 아니라 이 목록에 각 분야에서 매우 강력한 후보들이 모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양, 안전성, 가격, 편의성의 균형을 고려하면 정어리는 마흔 이후 건강한 삶을 원하는 누구에게나 가장 자주 식탁에 오를 만한 식품 중 하나입니다. 이는 때로는 소박한 작은 생선 한 마리가 오랜 세월 동안 몸을 건강하고 탄탄하게 지켜주는 열쇠가 될 수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 다음 부분에서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것은 어떤 해산물이 좋은가를 고르는 것뿐만 아니라 해산물을 과학적이고 안전하며 최적의 방식으로 섭취하여 심혈관, 기억력, 뼈 관절, 면역계를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특히 중년과 고령자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50살을 넘기면 소화 기능이 느려지고 소화 효소가 감소하며 단백질과 미네랄의 흡수 능력이 예전 같지 않고 근육은 쉽게 줄어들며 몸속에 잠재적인 염증 반응이 증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르게 먹는 방법은 올바른 식품을 고르는 것만큼이나 중요합니다. 고령자를 위한 첫 번째 원칙은 적당한 양을 규칙적으로 섭취하는 것입니다. 한 끼에 많이 먹을 필요는 없으며 그렇게 하면 오히려 더부룩함과 소화 불량을 유발하기 쉽습니다. 대신 일주일에 2번에서 4번 정도 해산물을 섭취하는 것이 여러 연구에서 권장되는 최적의 빈도입니다. 해산물은 가벼운 아침 식사, 점심 또는 이른 저녁에 섭취해 몸이 충분히 소화하고 영양소를 대사할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선죽, 해산물 수프, 생선국, 찐 생선, 조림처럼 부드럽고 촉촉한 요리는 위와 간에 부담을 주는 바삭하거나 튀긴 음식보다 훨씬 적합합니다. 고령자는 또한 부드러운 식감, 적당한 지방 함량, 순한 맛을 우선하는 것이 좋습니다. 싱겁게 조린 요리, 채소를 곁들인 생선국, 생강과 파를 넣어 찐 생선은 소화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생강, 마늘, 파, 딜, 레몬즙은 맛을 살려줄 뿐 아니라 자연적인 소화를 촉진하고 복부 팽만을 줄이며 영양소 흡수를 높여줍니다. 손발이 차거나 소화 기능이 약한 고령자의 경우 생선 요리에 생강 몇 조각을 더하는 것만으로도 식사가 훨씬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식품의 조합 또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해산물의 오메가3는 항산화 성분과 함께 섭취할 때 가장 강력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따라서 해산물을 진한 녹색 채소, 토마토, 아보카도, 단호박, 올리브유, 호두와 함께 먹으면 항염 작용을 돕고 혈관을 보호하며 기억력 개선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혈중 지질 수치가 높거나 혈압이 불안정한 분들은 고구마, 귀리, 콩류처럼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품과 함께 섭취하면 나쁜 지방 흡수를 줄이고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바로 수분 섭취입니다. 해산물은 단백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소화와 영양소 운반을 위해 물이 필요합니다. 고령자는 식사 중이나 식후에 물을 마시는 것이 좋지만 식사 직전에 과도하게 마시면 위산이 희석되어 소화를 방해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는 소화 기능이 약하거나 자주 더부룩함을 느끼는 분들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식사 시간 또한 큰 차이를 만듭니다. 점심시간은 몸이 해산물을 가장 잘 소화하는 시기입니다. 불면이나 얕은 수면을 겪는 분들은 늦은 저녁에 해산물을 섭취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화가 느린 단백질은 대사에 시간이 걸려 잠자리에 들었을 때 뒤척임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리 방법은 영양 가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찌기, 조림, 수프, 가볍게 조린 요리, 소량의 기름으로 빠르게 구워내는 방식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바삭하게 튀기거나 기름에 완전히 담가 튀기거나 여러 번 사용한 기름을 쓰는 조리법은 오메가3를 파괴하고 나쁜 지방을 늘리며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이는 간과 혈관 기능이 예전 같지 않은 예순 이후의 연령대에게 특히 적합하지 않습니다. 통조림 해산물의 경우 가볍게 드거나 샐러드와 함께 바로 먹는 것이 좋으며 영양 손실을 막기 위해 과도한 재조리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원칙은 해산물에서 얻는 칼슘의 흡수를 극대화하기 위해 비타민 D와 K를 함께 보충하는 것입니다. 고령자는 해산물을 달걀, 버섯, 요거트, 청경채, 시금치, 진한 녹색 채소와 함께 섭취하면 뼈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이미 골다공증 징후가 있다면 이는 간단하지만 매우 효과적인 뼈밀도 강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고령자는 자신의 몸 반응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해산물을 먹은 뒤 얼굴이 붉어지거나 가벼운 가려움, 열감, 두통이 나타난다면 이는 보관 상태가 좋지 않은 해산물의 히스타민 반응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신뢰할 수 있는 공급처의 해산물로 바꾸거나 초고속 냉동 해산물과 충분히 익힌 해산물을 우선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원칙들을 적용하면 해산물은 더 이상 단순한 맛있는 음식이 아니라 몸의 지구력, 정신적 명료함, 운동 능력, 면역력을 세월 속에서도 지켜주는 강력한 영양 도구가 됩니다. 중년과 고령자는 자신의 몸을 이해하고 올바른 식사 방법을 선택함으로써 건강하게 살고 주도적인 삶을 유지하며 매일의 식사를 즐길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마무리에 앞서 저는 중년과 고령자를 위해 해산물을 올바르게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 아주 자세히 한 부분을 따로 나누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연령대에 이르면 건강은 더욱 민감해지고 독소 배출 능력은 떨어지며 신경계와 심혈관계는 손상되기 쉬워집니다. 따라서 해산물 선택은 더 이상 입맛이나 가격의 문제가 아니라 몸을 지속적으로 건강하게 지켜줄 안전한 영양 공급원을 고르는 일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기준은 어종의 이름이 아니라 해산물의 원산지, 순도, 보관 방식에 있습니다. 해산물을 고를 때 첫 번째 원칙은 수명이 짧고 크기가 작은 종류를 우선하는 것입니다. 작은 생선은 수명이 매우 짧아 수은, 미세 플라스틱, 중금속을 축적할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이 때문에 멸치, 청어,
정어리, 소형 고등어, 굴, 조개, 홍합은 항상 안전성이 뛰어난 해산물로 평가됩니다. 고령자는 간과 신장 기능이 느려지기 때문에 독소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선택한 해산물이 작고 신선하고 깨끗할수록 몸은 영양을 더 잘 흡수하고 해독 부담도 훨씬 줄어듭니다. 두 번째 원칙은 깨끗한 해역에서 생산되고 원산지가 투명한 해산물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생물이나 냉동 해산물을 구매할 때는 알래스카, 뉴질랜드, 북유럽, 일본, 캐나다, 한국처럼 관리가 엄격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지역은 해양 관리 기준이 높고 오염이 적으며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어획이 이루어집니다. 포장지에서 MSC, 마린 스튜어드십 카운슬 또는 ASC 인증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작은 표시는 여러분이 선택한 해산물이 국제 안전 기준을 충족한다는 일종의 보증서입니다. 세 번째 원칙은 초고속 냉동된 해산물을 우선하는 것입니다. 플래시 프리즌 또는 프로즌 애쉬로 표시된 제품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 방식은 어획 후 몇 분 안에 배 위에서 바로 냉동하는 방법입니다. 빠르게 냉동되면 해산물의 세포 구조가 그대로 유지되고 오메가3화, 비타민은 산화되지 않으며 세균이 증식할 시간도 없습니다. 이 때문에 잘 관리된 냉동 해산물은 며칠 동안 얼음 위에 놓인 생물보다 오히려 더 신선합니다. 따라서 고령자는 frozen at sea, flash frozen, burst frozen 표시가 있는 제품을 안심하고 선택하셔도 됩니다. 이는 저급식품의 표시가 아니라 품질의 증거입니다. 생선을 생물로 구매할 경우에는 세 가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생선의 눈, 아가미, 탄력입니다. 눈은 맑고 약간 튀어나와 있어야 하며 흐리면 안 됩니다. 아가미는 선홍색이고 끈적임이 없어야 합니다. 살을 눌렀을 때 바로 되돌아오면 신선한 상태입니다. 피부는 밝고 비늘이 단단히 붙어 있어야 하며 이상한 냄새가 없어야 합니다. 이는 해동과 재냉동이 반복되지 않은 생선의 신호입니다. 굴, 조개, 홍합 같은 페류는 기준이 매우 단순합니다. 껍질이 단단히 닫혀 있거나 살짝 건드렸을 때 바로 닫혀야 합니다. 껍질이 벌어져 있고 닫히지 않으면 이미 죽은 것이므로 피해야 합니다. 냄새는 은은한 바다 향이어야 하며 강한 비린내나 이상한 냄새가 나면 선택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포장 제품의 경우에는 양식 지역과 정화 과정이 명확히 표시된 제품을 고르시기 바랍니다. 통조림 해산물의 경우 고령자는 성분표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염분이 낮고 불필요한 첨가물이 없으며 EPA, DHA 함량이 명시된 제품이 좋습니다. 작은 생선으로 만든 통조림은 뼈가 부드러워 칼슘이 매우 풍부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는 골다공증 위험이 있는 고령자에게 큰 이점입니다. 또한 혈중 지방을 관리하고 있다면 물이나 올리브유에 담긴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주의 사항은 대형 어류 섭취를 최대한 줄이는 것입니다. 경제적 가치는 높지만 황새치, 상어, 참다랑어, 대형 방어 같은 큰 생선은 오랜 세월 수은을 축적합니다. 고령자가 이러한 생선을 자주 섭취할 경우 손떨림, 기억력 저하, 두통, 혈압 상승, 수면 장애 같은 증상을 겪을 수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참치를 선택해야 한다면 수은 함량이 더 낮은 소형 참치, 스킵잭을 우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신뢰할 수 있는 공급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단골 매장, 인증된 브랜드, 대형 유통망은 항상 품질 관리 기준을 유지합니다. 고령자는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지나치게 저렴한 해산물은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러한 원칙들을 적용하면 해산물 선택은 훨씬 쉽고 자신감 있고 안전해집니다. 무엇보다도 몸은 가장 순수한 영양을 받아들이게 되고 위험은 최소화되며 바다가 주는 이점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령자가 해산물을 올바르게 먹고 건강하게 맑은 정신으로 오래 살아가는 자연스럽고 지속 가능한 방법입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신의 몸에 귀 기울이고 매일의 선택을 신중히 고민하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처럼 스스로 알아보는 행동 자체가 이미 중년 이후 건강한 삶을 향한 큰 한 걸음입니다. 오늘의 내용이 여러분을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만들었거나 이해를 돕거나 해산물을 고를 때 자신감을 주었다면 저는 그로써 충분히 기쁩니다. 제 목표는 불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스스로 올바르고 안전하며 효과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식습관을 바꾸는 일은 쉽지 않지만 매일의 작은 선택은 앞으로 수년간 여러분의 심장, 기억력, 체력을 크게 바꿔 놓을 수 있습니다. 이 건강 여정을 계속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채널을 구독하거나 알림을 켜셔도 좋습니다. 정말로 도움이 된다고 느끼실 때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저는 매주 중년 세대에 맞고 이해하기 쉽고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을 준비하며 이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작은 생선, 초고속 냉동 해산물에 대한 경험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진솔한 이야기는 제가 무엇을 더 전해야 하는지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 덕분에 다음 영상들은 이론이 아니라 더 가까이에서 더 실질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게 됩니다. 시간과 신뢰를 나눠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매 끼니마다, 매 선택마다 다가오는 매일 속에서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고 맑으며 평안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